도와주며 도시를 지키는 AIoT 센서는 CCTV가 닿지 않는 곳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지금보다 더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24시간 언제나 재해와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도시, 성남을 만들어갑니다. IoT 연결망을 통합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업화하는 대기업, 또 4차 산업 혁명 특별도시로 저희 성남시의 추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저전력 광대역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IoT 센서는 그 수가 폭증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는 차세대 AIoT 신뢰성과 다양성, 즉시성 등의 확장으로 데이터를 우선으로 제어하는 QoS가 포함된 최신형 매시브 IoT 네트워크입니다. 초대규모의 도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솜파 기술을 적용, 보다 진보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솜파는 전파 산란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일부 무선 신호 대비 전파의 도달 거리와 통신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키고 10배 이상 향상된 반사 특성으로 도시 전역의 통신 산업 지역을 최소화합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표준 데이터 플랫폼 모델로서 본 사업을 통해 IoT 실증 서비스의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는 물론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성남시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연계하여 실증 서비스 상황이 관제되도록 합니다. 플랫폼 연계와 감시량 및 수위 감시 및 배수로 감시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 시간, 피해 예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재해에 미리 대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등 홍수에 대하여 도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위험 지역의 영상 및 소리 센서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현장에서 분석된 위험 상황 이벤트를 도시 안전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가 위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광등, 스피커, 전광판을 통해 시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며 조기에 사고를 차단합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치하고 위치를 추적하여 노약자의 실종을 막고 보이지 않는 곳의 소리 센서와 CCTV는 공원 내의 폭력과 범죄의 모든 시간의 사각 지역을 감시 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조기 진단하여 상황실에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면 혼잡을 막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 환경을 인식하는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AI 순찰 로봇은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어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 스마트 시티 성남은 AIoT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판단으로 더 안정적인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첨단과 혁신의 인형 도시,
성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 우선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현재 성남시에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최근에 국내의 여러 스마트 시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 기술 소개와 사업 소개를 1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도심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안전 부분,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경제, 복지, 그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오늘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IoT 신경망이 들어가서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제 신경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저희 교토부의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국토부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수주를 기획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에 이 IoT를 하는 방식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내로밴드 IoT라는 기술도 있었고, 로라라는 기술도 시그폭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로밴드 IoT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망이기 때문에 노드당 이제 월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심에 점점 더 이런 노드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가 지불해야 될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라는 확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복수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토부가 봤을 적에 이 스마트 시티를 하는 뭔가 어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국토부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국토부가 이제 이 사업을 만들려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가지고 이제 한 10년간 연구비를 한 5천억을 들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바로 이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 IoT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걸 이제 한 10년간 개발을 해서 지금 국내에 이제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 전국의 이 도시가 이제 변해야 되고 또 스마트 시티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이 출산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설물을 사람이 하든지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AI가 할 시점이 오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이제 표준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돼서 이제 국토부가 한 5천억을 들여서 이제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재정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제 재정사업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정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전국에 한 8개 지자체가 이제 경합을 해서 저희 이제 성남 컨소시엄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99억 정도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이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청원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이런 IoT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시티과 아니면 도시재생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뭐 이런 많은 이 부서들이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기항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 IoT 기기간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제 우리 소리가 이제 같이 섞여서 힘든 것처럼 이런 통신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 메시버 AIoT라는 걸 표준화를 시켜서 이미 기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교량에 있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빌딩의 안전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공기질, 그리고 이제 교통신호등, 그리고 CCTV,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헬스케어, 가로등까지 도시에 있는 모든 그 이 디바이스를 이제 이걸로 묶어서 스마트하게 문제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도부의 스마트시티의 이제 플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하나의 단순하게 노드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T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TM이 뭐냐? 타운 매니지먼트입니다. 지금 이제 더블 조비가 이제 통합 관제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TM으로 바뀌어서 도시 전체를 관절하겠다는 게 도부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까지 방법은 지금도 이제 이 아마 창원에도 IoT 망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가로등을 지어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통신호등을 지어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망이 이제 별개로 파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능이 급히 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거대 규모 매시브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 IoT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IoT 밑에 자율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CCTV 그리고 드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쓰는 스마트폰 IoT 모든 걸 다 이제 연결해서 도시의 기본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스마트 별도로 이제 센서도 붙이고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트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0년 있으면은 1평방킬로미터에 노드가 100만 개까지 갈 거라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개라는 거는 창원이 예를 들어서 한 서울이 750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럼 창원이 예를 들어서 1000평방킬로미터라고 가정한다면은 창원시 안에 10억 개의 이제 노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드끼리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드가 한 1000개만 돼도 그 데이터가 넘어가서 이제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간섭 현상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 되느냐? 80% 정도 잃어버리고 확률은 20%밖에 도달 안 하는 거죠. 1000개일 경우에. 근데 창원에 이게 만 개가 되고 10만 개, 100만 개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럴 확률이 0.0000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라고 보냈어. 근데 수신될 확률이 1ppm도 안 된다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모이면 개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토부가 이 5천억을 들여서 이제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했던 이 방식을 쓰게 되면 100%의 수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이제 표준화를 시키고 또 애터리가 거의 한 7, 8년간 또 여기서 참여해서 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센서 노드들이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지형 지물이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가져오시는 것이 이제 소웨이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일본 NTT가 이제 저희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NTT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이적인 안테나 성능이라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장거리 방대를 커버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소개가 들어 있고요. 결국 이제 하나가 몇십 개를 커버하고 그러면 건설 비용도 줄이고 운영 관리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결국 4차 산업에 가장 저비용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워낙 좋아서 일본 NTT 도코모의 이제 CTO라는 분이 검증을 해보고 나니까 이 5G보다 더 좋다. 그러면 5G 돈 많이 드는 깔 필요 있냐? 이걸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고 NTT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아주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용해서 이제 사실 이 과제를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쪽은 그 서울 송파고요. 여기는 성남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 그래서 위례 지역인데 위례는 세계 행정구역이 동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지금 현재 국토 LH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이제 성남지천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사업을 해서 이 이제 국토부의 이제 매시브 AIoT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증을 하고 나면 이제 재정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하고 다른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은 이제 아마 창원도 자가망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자가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세세한 이제 이 모세혈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혈관을 바로 저희 게이트웨이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센서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자율차나 CCTV, 아니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교통신호등, 그다음에 이 가로등 같은 데서 오는 센서 데이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시에 이제 통합 관제 센터로 가기 전에 이런 또 그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쓰는 그런 서비스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유선 자금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광이나 무선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요. 그 기존하고 다른 점은 지금은 도시통합센터에서 이제 그 관제요원이 이 CCTV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남도 인구가 98만이고 창원도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100만 정도 도는 도시 같으면은 보통 CCTV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요원이 사실은 10명,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이 관제요원 1인당 500개 카메라를 봐야 되겠죠. 그럼 1인당 500개 카메라를 봐서 여기에서 뭔가 문제를 확인하기라는 사실은 불가능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엣지에 그 AI 시스템이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그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이까지 안 하고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해서 1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단 필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팝업을 신경서 강조해서 이제 센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 시작이 되면 관제용 로드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망이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생각을 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지면 이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AI가 이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성남의 그 위례 지역에 온도, 습도, 뭐 미세먼지, 화재, 평양, 디밍, 양생, 기울기, 이제 기울기는 그 산에 토사가 무너지는 걸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CCTV, 마이크, 라이다, 뭐 이런 센서들을 이제 700 몇 개를 달아서 이제 AI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전체를 하는 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복정역 사이를 또 이제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할 예정인데요. 첫째 이제 홍수입니다. 그 아마 작년에 창원도 홍수 피해를 입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도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이제 물이 차면은 시가 침수가 돼서 성남 같은 경우는 500개 가구가 침수가 돼가지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이제 이 상류에서부터 이런 센서를 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유량이라든지 유소 그리고 강우 센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와 유량을 예측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기급으로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여기도 그 영산강 홍수 그 하동 쪽에 범람을 해서 아마 그 하동이 범람을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옆 사진입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윈 피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1시간 후에 혹은 4시간 후에 내일에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이제 공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과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또 이 공사 현장에 이제 이 문제를 또 본 거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헬멧을 안 썼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보호를 착용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위험 지구를 하는 거를 이제 AI가 봐주고 이거를 이제 관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작업차량과 작업원들 사이의 어떤 관계도 AI가 보고요. 그 다음에 작업 차량들끼리도 이제 움직임을 다 모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루션은 공원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안전을 보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이 공원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태원 같이 많이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또 배회한다든지 불이 담배꽁초를 뿌려서 불이 난다든지 쓰레기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를 AI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주차까지도 이제 하면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원에 이런 센서가 달려서 예를 들어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은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음을 분석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관제센터 가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데이터를 영상과 IoT 데이터를 이제 다 같이 인덱싱을 시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도시의 문제점은 영상 관제 센터는 이제 VMS 시스템 별개 있고 센서는 또 각 과마다 따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이게 일치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같이 인덱싱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데이터를 그렇게 AI가 다 봐서 이제 전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 방안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성남시는 1000km의 그 DWDM 광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광망은 주요 지역이 있지 세세한 그 미세 지역은 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이 메시브 IoT망으로 이 전체를 다 커버해서 시 전체를 이제 하나의 유무선 통합 자가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되면은 도시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뭐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기후에너지과 그래서 약 20개의 과가 이 시스템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크게 이제 이게 기여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깔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적용을 할 때가 특히 이제 교통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판교에는 자율주행을 하는 이제 시범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직도 다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이전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 지역에 가면 30km로 가게 되는데 그건 그냥 인쇄가 되는 이정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밤에 또 그걸 어린이도 없는데 이 30km로 걸어나는 건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강제해서 어린이가 있으면 속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어린이가 없을 때는 빨리 가게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액티브하게 인지전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뒤에 차량을 고르고 이제 왜 안 갔지? 왜 막혀 있지라고 이제 답답해 하는데 앞에 사고 나서 한 영상을 보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요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각 가로등마다 DB 컨트롤을 하게 돼서 사람이 없는데 밤에 공원에 불을 많이 켜놓는 것을 저런 국기는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은 켜고 조깅하면은 앞에 가서 켜주는 거죠. 근데 사람도 없는데 이제 불을 이제 밝기를 조절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터치해서 도시 전체를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종 스마트시티를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바에서 이제 과마다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 ITS 쪽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 그 다음에 주차 쪽에는 이제 이 교통에서 이미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쪽에서는 방범 CCTV하고 독거노인 케어 인프라를 쓰기로 했고 환경에서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버스 정류장, 가로등 통합 관리, 그 다음에 그 쓰레기 할 때도 지금 보면 통신사에 월 사용료 주고 하는데 이걸 다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받아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포털,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시설 기반까지 다 이제 그 인프라로 구축이 되니까 시에서는 이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 행정도 좋아지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게 시가 걸려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원래 저희가 계획은 2025년까지 실정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거를 이제 재정사업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도 작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고 인근에 꽤 많은 피해를 입은 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기는 이미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사업이 바쁘니까 완료도 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려서 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의미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회사는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회사인데 서비스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은 리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오양아 대표님께서 이제 ICT 협회가 새로 이제 한번 제도약을 해야 되는 과정에 뭔가 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뭐 저희가 또 같이 저도 또 이게 스마트시티 단을 또 제가 또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수도권에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뭐 저희는 이제 인프라만 하면 되는데 그 위에 정말 많은 서비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를 드릴 때는 좀 보시고 이거 뭐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뭐 얼마나 내리시면 제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판이 뒤집어질 때 먹거리가 나오는 거지. 한참 하고 있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근데 참고로 요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지금 막 조금 있게 되어서 되게 좀 예민한 자료라서 인쇄는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좀 메모하셨다가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협회 회장님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아시잖아요. 먹거리라는 게 이게 서로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떠벌려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즘 수도권 쪽에 지금 이제 달립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고령화되고 우리 다들 이제 좀 우리가 먹고 살만 해져버렸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7, 80년도에 그때는 정말 이 오롯이 이제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옛날 집 아파트가 이 성냥갑처럼 혹은 박장 아파트를 그러잖아요. 그참 멋없이 그래 지었는데
이게 다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미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이제 한 20만 평 정도,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한 10조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다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ICT 쪽은 아마 한 1, 2조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괜찮은 게 하나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볼 거라서 조금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완전히 이거 미래의 도시, 그 메타시티를 지금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설계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그래서 이걸 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판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첨단, 이거는 훨씬 더 뛰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메타시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쪽이 아마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이게 전국 확산 이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8만 평 됩니다. 8만 평. 근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한 8조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즐거워야 되겠죠. 여기가 미래고 여기 이제 하여튼 즐거운데 이제 문제는 교통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여기는 키워드는 타운 매니지먼트. 지금 사실 그 아마 창원도 시청 들어가 보시면은 수마다 다 따로 놉니다. 그 CCTV 통화관제 센터 가면 그냥 뭐 카메라 보고 있는 거 공원 따로입니다. 그 다음 재난 다 따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따로 놓는데 여기는 전부 다 같이 묶입니다. 심지어 우리 건물 안에 보면 이런데 우리 그왜그 화재 경보기 예 이것까지 여기 다 묶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가로등, 뭐 하단 이정표 30km 가야 된다. 뭐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까지 다 컨트롤합니다.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IoT, 매식 IoT가 AI가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그 순환 구조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사업이 그래서 요거 저희가 메인 구실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리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뭐 싱가포르보다 월등히 그 첨단의 도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저희가 같이 했던 이제 우리 팀들에게 아마 같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에코시스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곧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에 들어가고 뭐 전국으로 다 확산되는 완전히 사사산업 시가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이 안에 이제 로봇과 드론이 빨리 멀리 나는 드론이 아니고 작게 사람 옆에 다니면서 나를 케어해서 친구처럼 불편한 거 나를 읽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소앱을 하는 거는 이제 인프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외주로 가게 되는데 광재, 화재, 미세먼지, 온습도, 전력, 수도, 가스, 방열, EMI, 가동, 교통신호, 도로 표시자 모든 게 다 이제 그래서 이쪽이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이 한 거의 10개 이상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대규모 사업도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기회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쪽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인데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그 경마장 사업을 이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행은 됐고요. 아직 내년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은 이제 호주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년을 훈련을 해야지 그걸 할수 있는데
요 트랙은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 이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베트남에 이제 린 씨라고 하는데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게 회장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그렇게 나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경마장보다는 그 스크린 경마장이 더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이 인프라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스크린 경마장은 이제 드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는 단순하게 커피 먹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 큰 빌딩을 해서 뭐 당구도 치고 와인 바도 있고 그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완전히 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는 그런 걸 한데 그래서 이게 160년을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이센스를.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걸 저희 네트워크를 다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점은 기존은 그냥 말만 띄는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말에 그 아까 무슨 센서를 다 달아서 말이 이제 뛰면서 이제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수들이 또 뛰는 그게 이제 리얼하게 넣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리얼하게 이제 화면을 만들어서 몰입감을 좀 줄 수 있게 그래서 또 말에 심박 그 다음에 또 뭐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죠. 호흡수 뭐 이런 게 쫙 나와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그런 이제 스마트 경마장을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제일 인프라만 하는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레이하운드 견장을 지금 이제 지금 그래서 이 하루에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뛰는데 여기는 뭐한 시간에 한 두세 번씩 계속 뛰어나가요. 이 배팅 요구도 작고 또 이게 자주 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좀 하여튼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이제 일단은 이제 한국 마사회에 뭐지 물 맺어서 일부 가져놓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스크린 경마장 같은 전국에 168개 허가를 받다 보니까 베트남 전역을 이제 다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 이걸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아마 필요할 것 다음에 이제 또 그 티켓팅 하는 거, 뭐 배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는 이제 그 인프라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뭐 막건 판매 소프트웨어, 경마장 시스템, 관제, 경마, 말, 경견, 관리 시스템, 뭐 센스 디바이스들을 이제 외부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미래 첨단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창원에 아마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다 모아놨다가 이제 물은 빼내고 슬러지를 해양 토피를 하던 산에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오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가스가 나오면은 발전소 연료로 쓰고 그 남는 거는 비료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는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창문 씨는 돈 주고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럼 옛날에 왜 필리핀 수자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서 돈 받고 가공해서 가스는 가스대로 팔고 이거는 비료를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국내 몇 개 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부지도 넓고 냄새가 나서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지하로 파놓습니다. 지하로 놓고 위에는 공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지하에 있게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저희 이제 통신기술로 다 땡겨서 이제 관절하는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가장 큰 회사가 이제 그 노르웨이의 캡비라는 회사인데 전 세계 한 80%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은 다 이렇게 제출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분이 이제 국내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상원하원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미국은 우리 왜그소 도축장이 그 우리는 한국 사람들 다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삶아먹고 이건 그만 태웠던가 봐요. 그럼 이게 되게 유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을 다 통과시켜서 태우면 안 되고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상황법이 다 통과되고 이번에 이제 두 개수를 막 계약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한 5천억 정도. 근데 이 각 주마다 한 몇 개씩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이제 뭐 처리하는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이미 개발이 다 돼가지고 해도 시험지도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양주 공장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몇 군데 이걸 이제 지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은 이거 있던 데가 끝이었죠. 시에 가장 먼지였는데 시가 확정이 되다 보니 이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도저히 냄새나고 여기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 지하 다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으로 만드는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처리를 쓰레기 우리 왜뭐 엄청 나오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비닐, 뭐 이런 다 이제 옛날에는 버리는데 이게 안 버리고 지금은 다 가지고 처리해서 이제 가스는 가스대로 팔고 쓰레기는 비료로 만들어서 쓰레기 받을 때 돈 받고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진짜 괜찮은 사람들어서 또 이거는 또뭐 계약할 때 몇십 년 이렇게 계약하니까 지금 서울도 난리거든요. 난지 그 인천에 갖다 부었는데 윤정수 차니까 가오지 마라 이거죠. 못 가오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는데 이제 우리 넣어줄게 뭐 아주 그냥 의미도 이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게 다 했으니까 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안에 부산물들을 이제 가스를 뽑아내고 가스를 가지고 이제 발전소 연료로 쓰고 이걸 비료로 만들어서 이제 이 과일을 키워서 우리도 먹고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일이라면 다 했지 뭐 아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제어를 투입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다 이제 센서를 달아서 모니터링해서 이제 이거를 오차없게끔 예지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해진 거죠. 그래서 조정을 다 해서 운영하는 걸 지금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은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까지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통신 인프라만 하게 되고 나머지 뭐 온수소, 뭐 전력, AMI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 저희는 이제 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서 이제 뭐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뭐요 정도는 내가 뭐 그동안 우리 한 얘기 유사하니까 좀뭐 그런 거 이제 우리 또 어디든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이런 저런 일을 참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 이제 이거는 또 이미 라인들이 다 이제 구축이 돼가 이제 잘 구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몇 대마다 제한승대해서 뭐안 되면 소주 먹고 열받고 참 힘들잖아요. 이제 돌아가면 사실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참하게 되면 또 먼저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또 잘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면은 서로가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이게 완전히 지금 세상이 판이 뒤집어지는 마당에 백지거든요. 먼저 죽었고 먼저 끄는 사람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경우는 다 돼 있는 거고 뭐 판단 깔아서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어 대표님 이제 열정을 가지고 ICT 협회를 또 끌어가시는데 저도 좀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글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제 한 7시 프로에 조금 아까 사진 찍은 거는 좀 이제 좀 공개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기획 중이고 곧 아마 이제 크게 풀릴 거기 때문에 얼마 원래 안에서 다 되는 일들이라서 하여튼 어쨌든 통해서 소통해서 서로가 또 이렇게 만나고 인연이고 이런 자리도 인연이니까 인연을 잘 다듬어서 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뭐 저녁 끝났는데 네.